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이 K영화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란 내용의 미국 언론 리뷰 기사를 살펴보고 이 영화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다지 먹을 것이 없어서 실패한 영화입니다. 관객 수는 159만으로 배우들의 네임밸류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영화가 킹덤의 영화판이라고 극찬을 하며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재밌습니다. 한국인들은 사극에 익숙해서 넷플릭스 킹덤이 나왔을 때 그 드라마의 의상과 풍경에 해외 시청자들이 그렇게 열광할 줄 몰랐지만 간 열풍까지 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리뷰 기사와 댓글 반응을 보면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상과 풍경으로 해외 시청자들을 열광시킨 것 같습니다. 댓글 반응에서 부산행을 능가한다는 반응이 나왔으니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리뷰하는 미국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창걸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진심입니다. 왜 이 영화가 이렇게 과소평가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영화의 배우와 전체 스토리는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토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좀비 플롯이지만 여전히 인상적으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세부사항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아닌 좀비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말로 이어지는 스토리 깊이에서처럼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창궐은 잘 쓰여졌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배우들을 확보했는데 현빈과 그의 놀라운 연기력이 그 선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밝고 재치 있지만 믿음직한 캐릭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빈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이 영화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는 끝까지 죽이고 있고 마침내 이것을 볼 때 당신은 그가 이 영화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지만 여전히 소름이 돋고 배우들이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지쳐 있습니다. 좀비 영화의 주요 매력 포인트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 영화는 강렬해서 질리지 않을 거예요. 멍청한 역할과 멍청한 결정이 없는 정말 즐거운 좀비 영화예요. 가슴 아픈 순간을 선사하는 동시에 이 영화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충성심과 영웅적 가치에 대해 상기시켜 줍니다. 꼭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처음 15분을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면요. 다음은 창고를 시청한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훌륭한 촬영술, 빠른 속도, 좋은 피투성이 재미, 따라가기 쉬운 줄거리, 연기는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실제 촬영된 어떤 일반적인 미국 도시에서 일어나지 않는 흥미로운 좀비 영화를 보는 것은 좋습니다. 싸움 장면은 잘 연출되었고 리암 니슨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때와 같은 엄청나게 빠른 컷이 너무 많아서 편집이 좋았습니다. 저는 킹덤 시리즈를 정말 좋아해서 같은 장르의 독립영화로 이 영화를 발견한 건 정말 좋았어요. 서양 매체는 좀비 영화로 가득 차 있는데 모든 비슷한 전제를 공유하지만 여전히 재밌고 이 영화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캐릭터 개발에 투자하고 싶다면 킹덤은 꼭 봐야 하지만 킹덤 맛보기로 2시간만 보고 싶다면 이 영화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명확히 하자면 이 둘은 같은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도 완벽한 좀비 영화일 것입니다. 킹덤 시리즈가 제대로 한 모든 것이 2시간 분량의 놀라운 액션, 매력적인 캐릭터, 엄청나게 무서운 좀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잘생기고 하드코어한 악당이며 즐거운 전개 아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자는 교활하고 사악한 미치광이로 죽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좀비들, 세상에 좀비들, 저는 좀비 영화를 많이 봤는데 킹덤, 부산행, 창골까지 한국이 좀비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소름 돋고 역겹고 무섭습니다. 그들은 영화 속의 모든 사람에게 끊임없이 합법적인 위협이며 언제 나타날지 누가 돌아설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무리 속에서 학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정화됩니다. 팝콘과 좀비 광신자를 챙겨서 지금 당장 이 영화를 보세요.
이것은 놓칠 수 없는 장대한 좀비 영화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했던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과 다소 비슷합니다. 지금은 시즌3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킹덤을 좋아한다면 이 영화는 꼭 즐기실 겁니다. 훌륭한 연기력을 가진 굉장한 캐스트와 이 영화에 10점 만점에 10점이며 별 5개를 줬습니다. 첫째, 좀비 영화에 관해서는 독창적인 것이 없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든 아시아 영화든 말입니다. 줄거리는 항상 똑같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좀비 영화이기 때문에 화려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배우들은 훌륭합니다. 저는 캐스트에게 완벽한 10점을 줍니다. 의상도 촬영도요, 다른 좀비 영화와 마찬가지로 결말은 예측 가능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영화가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종류의 영화를 찾고 있었는데 방금 발견해서 봤습니다. 좀비 영화는 많이 봤지만 이 영화는 특별합니다. 대단합니다. 저만 이 영화를 최고의 좀비 영화 중 하나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했습니다. 친구들도 좋아했습니다. 저는 좀비 워리어 그리고 모든 걸 정말 좋아해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왕자가 대신을 죽이는 장면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막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배우 이름을 모르겠어요.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했어요. 최고의 좀비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본 최고의 한국 영화 같아요. 넷플릭스에서 계속 좋은 작품을 만들어주세요. 저도 배우들을 좋아해요. 이것은 훌륭한 선사적 좀비 영화입니다. 스턴트와 대사가 굉장합니다. 모든 배우가 놀라운 연기를 했습니다. 긴장감이 강하게 형성되었고 신경을 곤두세우는 음악과 음향 효과가 어우러졌습니다. 현빈 그의 연기력은 최고였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액션이 가득한 좀비 영화입니다. 현빈과 다른 조연 배우들의 연기를 잘했습니다. 촬영도 좋습니다. 살아있다 반도를 보고 실망한 후 마침내 부산행과 비슷한 수준의 한국 좀비 영화를 찾았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본 후 현빈의 영화를 찾아보았는데 이 영화가 저를 보게 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가 아닙니다. 평소처럼 현빈은 매우 훌륭합니다. 액션이 가득합니다. 저는 스토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평범한 좀비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를 좋아할 줄은 생각지 못했지만 좋아했습니다. 훌륭한 촬영술입니다. 이건 현빈의 최고 영화 중 하나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잘했어요. 이 영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자막에 있는 극장에서 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저는 보통 영화를 볼 때 지루해하지만 참고는 정말 좋았고 내내 흥미로웠어요. 좀비에 관해서는 한국인이 최고예요. 영화가 얼마나 좋은지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좋아요. 부산행만큼 좋은 영화예요. 정말 추천해요. 스토리가 좋았어요. 약간 감정적이었지만 성가신 건 없었어요. 할리우드의 침습적인 정치적 올바름은 없었어요. 훌륭한 작품이고 잘 만들어진 액션 장면이 가득했어요. 이건 제가 현빈과 함께 본 두 번째 영화입니다. 그는 정말 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입니다. 훌륭한 스토리, 플롯, 캐릭터. 신선한 스토리, 궁극의 싸움 장면, 잔혹한 좀비물이 사악한 보스가 완벽한 좀비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능하다면 속편도 보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킹덤 시리즈의 영화 버전과 같습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킹덤은 캐릭터를 더 잘 알게 되고 보살피게 되면서 더 좋지만 이 영화는 볼만하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와, 내가 본 최고의 좀비 영화 중 하나. 현빈은 정말 좋은 배우야. 대단해. 할로윈 영화를 원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었지만 환상적인 감정적 공격이었어요. 와, 이렇게 액션이 가득한 좀비 영화는 오랜만에 봤다. 이건 확실히 부산행보다 낫다. 훌륭한 영화, 훌륭한 캐스트, 부산행과 같은 동급의 최고의 비영어 영화 중 하나. 이 영화가 정말 멋진 이유는 영화가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살아있고 좀비들이 매우 빨리 달리는 게 멋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좀비 딸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유쾌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였어요. 어떤 순간엔 관객 모두가 히스테릭하게 웃었고 어떤 순간엔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멋진 영화였어요. 다음 주말에 다시 볼 거예요. 이번엔 가족과 함께요. 올해 들어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 정말 재밌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멍청했다.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자. 이번 여름 최고의 영화예요. 극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놓치지 마세요. 최고예요. 지금 바로 보러 가세요. 매우 재미있고 웃기네요. 정말 좋았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일상의 영화. 재밌는 영화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이 녹아든 독특한 소재, 그리고 물론 귀여운 마스코트까지, 게다가 재치 넘치는 대사는 롤러코스터를 탄 고양이처럼 웃고 울게 만들 거예요. 꼭 한번 보세요. 꼭 봐야 해요. 영화는 재미있는 오락영화로 좋지만 우리의 감정도 폭발한다. 연기 잘하네. 유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이에요. 가족과 함께, 특히 딸과 함께 보면 더 아름다울 거예요. 오마이갓, 너무 웃겨서 결국 눈물이 났어요.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원작의 정신을 충실히 유지하면서도 무엇을 포함시키고 제외시키고 새롭게 구상할지에 대한 신중한 선택을 통해 탄탄한 각색을 선보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감정선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원작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머, 독특한 매력, 등장인물들의 개성 등 많은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상징적인 개그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고 실사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 같은 개그들은 깔끔하게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놀이공원 장면처럼 응징력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되는 독창적인 장면들은 추가했습니다. 특히 그 장면은 스토리텔링의 핵심이자 코믹한 요소로 훌륭하게 작용합니다. 캐스팅과 연기는 훌륭합니다. 모든 배우가 자신의 역할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그들의 연기는 자칫 캐리커처로 치부될 수 있는 장면들에 깊이와 설득력을 더합니다. 동물 조련사로서의 그의 새로운 직업은 또한 수아의 성장과 훈련에 달콤한 그럴듯한 층을 더합니다. 효과적인, 똑똑하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변화입니다. 시각적으로 이 영화는 풍부하고 생동감 넘칩니다. 은복리라는 배경은 놀랍고 계절의 아름다움과 이야기는 실제 장소에 기반한 고요한 디테일로 가득합니다. 유머와 영상미가 조화를 이루며 진정으로 감동적인 세계관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각색이 도입된 댄스 요소도 흥미로운 질감을 더했습니다. 기억, 움직임, 치유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높이 평가합니다. 이 영화는 따뜻함과 매력 그리고 은은한 감정의 진실로 가득 찬 섬세하고 사력있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는 목이 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게 하며 아무리 엉망진창이더라도 언제든 치유가 가능하다는 위안을 줍니다. 웹툰은 처음 읽어봤는데 글솜씨가 정말 좋았어요. 처음부터 스토리가 가볍고 정말 멋지게 전개되었어요. 처음에는 좀비랑 엉뚱한 코미디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한 아빠와 딸의 관계 장면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자칫하면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스토리의 이 작품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눈물, 기쁨, 웃음을 한데 잘 녹여냈죠. 완벽한 아버지 역할을 해준 조종석에게 감사드려요. 은복리 집의 비주얼도 아주 차분하고요. 스토리 전개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초반에 스토리가 너무 빠르게 전개되다가 30분 만에 정점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1시간 30분 동안 뭘 할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절정에 다다르기도 전에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재미를 선사하죠.
뜬금없이 등장한 슬랩스틱 코미디로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차 관객의 관심을 끌며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인 그럴듯한 전제를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의도적인 혼합 장르는 다루기 매우 위험합니다. 처참하게 실패할 수도 있고 마치 고위험 고수익처럼 매끄럽게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가족 드라마의 핵심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상황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희망찬 비전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하지만 줄거리 전반에 걸쳐 다소 미약한 논리적 추론을 무시한다면 충분히 볼만한 영화입니다. 벼들이 엉기는 이 영화가 현재 흥행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지지를 보여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고 코미디도 좀 있어요. 가족 영화예요. 영화관에서 봤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은 좀비 영화로 감동까지 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 언론에서 꼭 봐야 할 K-드라마 탑5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5개의 K-드라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산의 맞선, 25, 21, 빈센조, 그리고 해피니스였습니다. 위의 네 작품은 넷플릭스에 올라오며 엄청난 히트를 쳤던 드라마였지만 마지막 해피니스는 2021년 11월에 TVN에서 방영되어서 국내 최대 시청률 4.2%를 받으며 국내에서도 크게 히트하지 못한 드라마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드라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러 스릴러 드라마의 팬이라면 해피니스가 제격입니다. 제목과는 달리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해 피를 좋아하는 좀비로 변해가는 고층 빌딩 주민들의 생존 사투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시리즈는 감정이 가득한 가방이며 조금 울 수도 있습니다. K-드라마는 각 1시간의 길이에 1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1개의 시즌만 있습니다. 위에 말했듯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는 크게 호응받지 못한 드라마이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해외 평가도 웬만한 히트작보다 더 좋습니다. 이 드라마의 평가는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 8.9점을, 구글 선호도에서는 5점 만점에 4.9점, 이 드라마를 해외 서비스 중인 라쿠텐 비키에서는 9.7점의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해외 시청자들이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알 수 있는 해피니스를 시청한 미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선사해주신 모든 해피니스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울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작품입니다. 해피니스 출연진과 스태프 전원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돌풍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좋다고 믿으십시오. 나는 아침 4시까지 이 드라마를 몰아보게 했습니다. 마지막 화를 다 보자마자 이 리뷰를 씁니다. 와우, 두 주연 사이의 케미스트리는 놀라웠습니다. 여주인공이 정말 친근하고 호감 가는 캐릭터를 연기한 것 같아요. 다른 주연 배우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대박. 솔직히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컸고 첫 화는 그 기대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아하는 배우의 귀환을 담은 드라마를 보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오마이갓, 이 드라마는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처음 2개의 에피소드는 정말 신나고 짜릿했고 박형식과 한효조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좋습니다. 나는 캐스트와 절대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페이싱이 훌륭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이 정말로 더 나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주제를 가진 최고의 스릴러입니다.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가 꽤 컸고 완전히 내 기대에 부응했고 그 이상입니다. 줄거리가 너무 재미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나는 이 TV 드라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싶었어요.
와우, 이것은 가장 아름답게 쓰여진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캐릭터들이 너무 멋지게 쓰여져 너무 계층화되어 있고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줄거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이 드라마는 놀랍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쓰여지고 아름답게 연기됩니다. 나는 본질적으로 로맨틱 코미디 중독자이고 무서운 유혈 드라마를 싫어하지만 다른 드라마에서 좋아했던 두 주연 배우를 위해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는 비한국 드라마 팬과 한국 드라마 팬,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해피니스는 신선하고 스릴 넘치며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합니다. 그냥 이 드라마의 캐릭터들이 너무 좋아요. 그들의 연기는 굉장했고 나는 이 드라마의 팬입니다. 이 K-드라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유노멀이 된 시대에 벌어지는 종말론적 스릴러다. 대단하다. 처음 몇 개의 에피소드에서는 바로 중독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가끔 예측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장면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가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좀비 드라마, 이야기가 너무 현실적이며 매우 흥미로워 계속 화면에 붙어 있습니다. 다른 좀비 시리즈와 달리 이 시리즈는 매우 사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를 몰랐는데 1회를 보자마자 기가 막혔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스토리도 완전 환상이고 거기에 전체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한효자, 박형식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해피니스는 너무 창의적으로 설계되어 푹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이미지에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대박. 그리고 여기에 절대적으로 못 박힌 또 다른 K-드라마가 있습니다. 목마른 좀비보다 인간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들. 이 드라마는 많은 장면에서 깊은 감정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캐릭터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캐릭터는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실을 묘사하는 드라마를 이 드라마만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음의 동굴에 던질 준비가 된 탐욕에 미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K-드라마는 지금 넷플릭스에 올려도 무조건 전 세계 1위를 찍는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가 왜 해외 팬들로부터 마니아층까지 만들며 열광하게 만드는지 댓글 반응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효주와 박형식의 해외 팬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 좀비 드라마가 다른 좀비 드라마와 달리 너무나 현실적인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위트홈에서 분노가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이 드라마는 약물 중독에 의한 인간의 분노가 좀비를 만드는 포맷이기 때문에 좀비의 기원이 아마도 다른 드라마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한국에서는 별로 히트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났어도 해외에서 히트하는 K-드라마들이 꾸준히 나오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숨겨졌던 많은 K-드라마들이 더 발굴돼서 해외에서 다시 빛을 보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